싹 사라진다는 느낌이잖아. 그냥 그 병원을 가셔야죠. 그래서 뭐 오늘 녹음 생각하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 지금 난 지금 내가 을로 가는데 이상 얘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괜찮으세요? 강원 선생님이 그 아프신 건 아는데 당사자가 진짜 나 아프다는 거라 제가 저 가슴이 막 좀 떨려요. 그래요. 우리 쌤 방송 중에 안 되면 쌤, 안 되면 방송 중에 안 됩니다. 순지. 죄송해요. 사실 장수하실 거예요. 아시잖아요. 쌤 빨리 선생님 사주 한번 가져와봐. 봐야겠다. 마이크 대고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어차피 이것이 마지막 방송이 될지도 모르고. 무슨 그런 무서운 말씀? 뭐 녹으면 돼? 네, 녹음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유언을 좀 유언을 저기 쓰레기인데 유언. 그내 외장 하드 E 드라이브에 있는 뜸북이 볼던가요? 잭박구리 볼던가요? 직박구리 옆에 있는 그런. 네가 창균이가 남들이 알기 전에 무엇보다 그 하나를 쓰고 있어. 필요한 것만 카피하고 다 삭제하기. 선생님이 가장 큰 유산은 제가 받겠습니다. 직박구리와 뜸북이 폴더에서. 야자명 시즌 3 1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장혁입니다. 네, 죽지 않는 돌고래입니다. 네, 저는 낯선이고요. 말씀해 드린 대로 강원 선생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 담배를 태우고 계시네요. 꼭 다이어트를 한다고 막 몸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아니 근데 겨울 접어들고서 힘들어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제부터. 어제부터. 맞아요. 어제도 좀 안 좋으셨어요. 좀 연말이 되고 날씨가 앞에 또 추워지고. 네. 그 연말에 원래 게으른 인간들이 이제 게으른 자들은 석양에 바쁘다고. 네. 연말이 너무 일들이 막 밀려가지고 네. 좀 사실 정신을 좀 못 차린 데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이전처럼 풍족하게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강의하는데 네. 좀 힘들더라고요. 네. 학업생 영양실 좋으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영양실조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놀라는 거죠.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는 거야? 너 미쳤어? 그래서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정신 차려. 또 잡담이 길어졌네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2주에 걸쳐 이야기 나눌 일주는 드디어 병자입니다. 병화가 떴죠. 네. 병화가 저희, 떴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 그러시군요. 우리 아버지도 병자인데. 오, 야 오늘 할 말 많겠는데요? 죄송한데 저번 주에 다 말씀하셨고요. 막 새롭다는 듯이 나도 막 신기해. 2주 전에 예. 얘기했는데. 진짜 너무하십니다. 시리가 반응을 안 해요. 또 드디어 병자입니다. 다음 2부 때도 또 말해. 뭐 아버님 병자시라고요? 말해서 또 놀라봐. 네, 겨울에 병화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쑥쑥하긴 한데 어쨌건 양화와 양수의 만남, 병자 네. 오묘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들을 좀 쭉 보면 약간 병화답지 않은 느낌이다.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막 이렇게 불은 네. 아니신가 봐요. 밑에 뭐 수가 깔려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주에 사상 최초로 반타작 점수를 받은 주가마님께서 오늘도 네. 여전히 숙제를 준비해 오셨고요. 제가 저번에 반타작이었나요? 네. 그렇구나. 저번 주가 아니죠. 저번 주에. 네. 기억을 못하니까 이런 점이 좋군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진 않고요. 네.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얼마나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네, 한번 해보시죠. 병자일주입니다. 네. 외모부터 가자면 미남 미녀가 많다. 음. 외모 가꾸는 걸 좋아한다. 뭐다 미남 민요가 많대. 뭐 외모부터 말하자면 추남 추녀가 많다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까지. 그거는 무신 때 써먹으려고요. 아니, 무신 때 제가 막 폭격기를 한번 쏟아부으려고요. 아니 제 생각에 무신을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이렇게 가면 저희가 2년 뒤에 무신을 하게 되거든요. 저 무신 때는 장점을 안 가져올 거예요. 그때는 딴일보 편집장이 바뀌겠지. 우와. 의무일주 하고 가야겠다. 네, 말씀하시죠. 멋부리고 사치스러운 경향이 있다. 음. 자신을 가꾸는 데 관심이 많아 운동이나 몸매 관리에 힘을 쏟는 사람이 많다가
병자일주 외모의 특징이랍니다. 장점으로는 첫째, 명랑하고 즉흥적인 경향이 있다. 네. 즉 기분파. 둘째, 호기심이 강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 셋째, 사교적이고 생기발랄, 변화에 적응력이 좋다. 넷째, 솔직담백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다섯째, 양심적이고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다. 일곱 번째, 새로운 것을 야. 추구한다. 5번째하고 왜 7번째가 되니?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네. 여섯 번째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단점은요? 근데 모든 뭐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네. 뭐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장점이라는 단점은 뭔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명랑하고 즉흥적인 사람 기분파라고 했으나 네. 단점에서는 화가 나면 무섭다. 성격이 더럽고 급하다. 네. 둘째,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는 뭐 저의 추측으로는 뭐 추측까지 할 필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네. 불의 모습과 물의 모습의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닐까. 장족의 발전하셨습니다. 네. 네. 무슨 끝잔지도 모르고 여태 방송을 하셨는데 그래도 예. 불인지 물인지는 아네요. 예. 구분하시네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셋째, 완벽주의자.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다. 감정의 변화가 많다. 넷째, 융통성이 없는데 어떻게 감정의 변화가 많지? 이거는 이제 겉과 속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점수를 이제 겉으로 보기엔 융통성이 없으나 속으로는 감정의 변화가 많다는 것이죠. 아, 잘 넘어가는데. 자, 그리고 안 더듬어야지. 다 정신 차려야지. 인내심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경향이 타일주에 비해서 조금 많다. 포용력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하여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병환대도 네. 그런 게 있나요? 뭐 근데 이건 여기저기서 제가 막 가져온 거라서 네. 각자 장단도 다르던데 네. 일단 뭐 모아본 겁니다. 네. 마지막 단점은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표출하는 타입일 수도 있다. 네. 뭐 유명인이라는 거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차태현, 백지영, 김병만, 신해철, 추성훈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병을 주시구나. 김병만. 음. 김병만 씨가 병자셨구나. 그래서 뭐 제가는 확실한 분은 신해철 뿐이네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병자일주가 맞나요? 예. 네.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인터넷에 나온 생일 가지고 네. 예. 했을 가능성도 네. 있으니까 100% 신뢰도는 없다. 예. 아. 또 연예인들은 워낙 생일이 막 이상한 경우가 근데 뭐 많아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병자일주의 어떤 핵심적인 특성을 하기에는 좀 너무 포커싱이 오늘은 빵점이다. 중간에 댓글 들어가신 건 처음이었어요. 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니? 너 이제 아빠 되는데. 반타작도 안 되나요 오늘은? 반타작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사상 최초 최하점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이거든. 왜냐면 점점 갈수록 내용이 비슷해져. 아니 그리고 병자일주는 이상하게 줄을 확실하게 써. 줄을 확실하게. 병자일주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좀 뭔가 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확 음. 뭐가 많지 않아요. 병자여서 그런가?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 일단 뭐 저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네. 아버님이 또 같은 네. 병자일 주시니까 네. 우리 예, 저희 아버님은 또 자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밑에가 정관정관. 예, 정관정관이고 이제 용띠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잦은 합수까지 돼가지고 그 병화일주 중에 신약 중에 완전 극신약이셨죠. 그래서 정말 여기 보면 이제 명랑하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명랑하세요. 뭐 당구 치는 거 좋아하시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데 똑같네. 예. 제가 우리도 뭐 거의 극신약에 가까운 예, 병자니까. 그 병자가 신강이 잘 없더라고요. 예. 뭐 여름이라면 또 한겨울에 태어나셨고 또 옆에 이제 진토까지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너무 이제 신약하신데 하여튼간 병화티는 많이 났었어요. 근데 병화티라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잘 못하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거짓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티가 나요. 하시긴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좀
이게 옆에 수가 많으니까 자기를 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다 티가 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제가 봐도 저 거짓말인데 엄마가 이제 당구장 갔다 왔으면서 뭐 막 그랬냐 뭐 이러면 이제 끝까지 또 우기기는 우겨요. 근데 계속 티는 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신약하시니까 이제 병화로서의 어떤 자존감은 좀 있는데 있던 어떤 외부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순탄하게 좀 흘러가지는 않으셨었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면 지속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원래 병자일주 그러면 시작은 좀 화려한 면이 있는데 좀 끝이 흐지부지하거나 자꾸 상황에 그냥 자기가 매몰돼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월생이라서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무 극신약이어서 네, 너무 극신약이어서. 근데 사실 이제 병자가 그렇게 극신약만 아니면 신약 정도만 되더라도 중화하면 말할 것도 없고 네. 아무래도 일지가 정관이니까 네. 좀 약간 조금이라도 상대적으로 어떤 안정적인 상황, 즉 직장이라든지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이혼할 상황인데 이 정도면 사표를 던질 상황인데 계속 다니고 있고 계속 같은 남자와 같은 여자랑 살아요. 그래서 병화치고는 이혼율이 굉장히 낮은. 심지어 그런 경우도 봤어요. 여성 배우자의 아주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이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말 3초 만에 이혼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꾸역꾸역 뭐 경제적으로 무능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M인가? 그럼 뭐저 어떡하나요? 뭐 애는 어떡하고요? 근데 여자건 남자건 진짜 맞고 사는 건 진짜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아니죠. 아 근데 상황에 실제로 매몰돼 버리는. 실제로 일단 오늘 그 주가마가 한 얘기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확실하다. 근데 병자가 기분파인 건 확실해요. 기분파 10점. 병화잖아요. 진짜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어. 제가 확실하게 제일 처음에 올렸습니다. 남녀 모두 그래. 남녀 모두. 네. 그런 경향이 있고 근데 병자가 기분파가 아니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조건이 있는 정신적으로.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아니 주변에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분파인데 참 재밌는 게 내가 방금도 말했잖아. 지속성. 어떤 하나의 상황이 정해지면 그것도 사회적인 내용들 이런 정해지면 그것을 유지하고 고수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강하다. 또 의외로 양심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이 또 병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병자는 남자의 병자와 여자의 병자가 좀 굉장히 다른 특성입니다. 그게 정관이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다른 특성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 얘기를 맞아하면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첫 직장이 마지막 직장이었거든요. 우와, 나의 꿈인데. 43년을 한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근데 진짜 사고 많이 치셨어요. 내가 봐도 저런 사람은 잘려야 돼. 라는 사고를 수없이 치셨어. 주로 어떤 류의 뭐 여자도 회사가 있고 망하진 않았나 봐요. 횡령도 있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군대니까 미군 부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최고 대빵이 미군 사령관이잖아요. 사령관한테 막 욕하고 뭐 Fuck you man. F로 시작하는 네 개의 단어, S로 시작하는 네 개의 Son 단어. of a bitch. 뭐 이런 걸 Fucking 남발하다가 America. 그러다면요 진짜 그게 노역도 시켜요. 징계로. 막 징계로 막 이렇게 하긴 뭐 청소하고 한 달씩 벽돌 나르고 막 그런 걸 당하면서 또 보면 또 한 달 지나서 보면 또 엿먹으려고 그 사령관이랑 또 희기닥거리면서 뭐 파티하고 있어요. 뒤끝이 없나? 그래서 난 어릴 때 내가 봐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리고 막 우리 엄마하고 막 완전히 막 죽일 듯이 그냥 그렇게 싸우는데 어떤 분 같이 자고 있어요. 아니야 드디어 우리 집 이제 이혼이다 이제. 나는 이제 이 결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엄마하고 살아야지. 나 그렇게 맘 먹고 있는데 보면 그렇다면 나 지금 이렇게 방 보면 드디어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한. 난 그때는 몰랐지 그게. 나중에 명식을 이제 보고서야.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제 아버지와 제 첫 애인이 병자예요. 아, 놀래라. 아버지랑 첫 애인이. 난 아버지가 첫 애인이라는 줄 알았어. 제 첫사랑이 첫사랑이. 병자예요. 근데 정말 이 병자끼리의 아삼육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자기 편에 대한.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그 12세 이후로 나한테 내가 국명육한테 노름하다 잡힌 뒤지게 맞은 이후로 나한테 뭐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 게 제가 그 첫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 나보다 더 아쉬워하셨어. 그래서 너는 시작해 진짜 나쁜 놈이다. 아버지 확실히 자식을 잘 아시네요. 근데 그런 또 이 같은 자신의 이 결에 대한 무한정한 그 이 동료식을 또 가지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남이가 우리 편에 대한 확고한 어떤 그런 그 가족의 남인데 그런 것을 또 갖고 있는 것이 또 이제 이 병자의 결속력. 좀 병자 그러면 딱 단적으로 절처봉생은 아니더라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묘한 자신감이 또 있으세요. 저 낙관성이 있어. 네.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어른들 봐도 괜찮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묘한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저 기분파라는 건 정말 확실히 그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게 제가 20살 때죠. 20살 때니까 지금부터 한 근 30년 전인데 그 저희 집이 식당을 했었거든요. 음식점을 이제 성수동에서 음식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현대자동차 영업사원들 뭐 기아자동차 뭐 이게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우리 집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집에 차가 한 대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또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나이 애들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거의 흔치 않았던. 근데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뭐 요즘 애들이 차고도 있고 어쩌랬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옆에 아저씨 부르더니 저기 얘 차 한 대 뽑아주라고. 그 직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가서 바로 계약해가지고 차를 한 대 그것에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저희 어머니랑 치고 그 사람. 진짜 딱 네. 그것도 이제 정말 극신약 병자 극신약이. 네. 저희 아버지도 비슷해요. 제 첫 애인도 좀 비슷한 데가 있고.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무슨 영화 뭐 무협지나 아니면 그런 데 나오는 네. 그 옛날 보스 있잖아요. 그런 느낌 받았어요. 뭔가 극단적이기도 하고 막. 그 좀 기분파는 확실히 맞고요. 놀러 다니는 거 정말 좋아하셨고 어린 나이 때도 이제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엄마한테 또 맡겨놓기는 엄마는 일하셔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은 크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알아들고 나를 이제 데리고 다니시면 그 당시에도 저 뭐 최북단 해수욕장을 데려간다든지 버스 타고 한 12시간 가야 돼요. 뭐 그런 거 하고 뭐 어렸을 때 뭐 영화 뭐 그다음에 뭐 야구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저를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가고 싶은데 혼자는 안 가요. 그러니까 놀아준다고 하고 얘를 놀아준다 뭐 이런 명목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당구장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갔거든요. 한 8살 9살 때부터 당구장에 옆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용돈 주고 담배 한 갑 사라 그러면 이제 하고 막 그런 것도 그랬었어요. 듣고 보니까 병자일주가 잘 놀았어요. 되게. 아버지로서는 크게 추천할 만한 일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네. 아들 되게 이해도 잘해주셨고 사나이. 좀 사고치고 좀 이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나이 일주다. 저희 어머니는 막 숨 넘어갈 정도로 막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이 우리가 야한 책이 빨간 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돌려보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죽었다 했는데 이제 아니라 다를까 이제 엄마는 막 그랬는데 아버지는 이제 막 웃고 그냥 말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버지는 매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썬데이 서울 주간 녀석을 내 책상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요? 그게 지금 집 밖으로의 시초가 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 엄마는 막 거의 기절했지. 네,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대사가. 네. 나나라 이런 것도 보고 커야 된다. 영화 대사를 지웠다. 나와라. 재밌네요 병자일주.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로서도 괜찮은 일주예요. 네, 엄마 왜요? 굉장한 그 인내심과 너그러움. 그리고 또 막 어떤 수평적인 눈높이에서 네. 같이 그 인정해주고 대우해 자식을. 네. 엄마니까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이 눈높이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로서 참 좋은 일주인 것 같아요. 아 그럼 화를 막 저는 이거 보면서 와 되게 성질 들어올 것 같다 생각했는데 네. 평등한 입장에서 화를 내는군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문책하는 화가 아니라 예. 막 친구끼리도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런 거. 근데 그래놓고 또 근데 진짜 사고를 치잖아요. 큰 사고. 예. 아까도 이제 했지만 저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게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사령관을 모시고 다니는 차, 그러니까 큰 세단, 그 당시에는 뭐 보기 힘든 걸 갖다가 몰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장난치다가 그 운전석에서 아버지 집에서 잠시 뭐 이런 상황을 하다가 그 차가 그냥 시동이 걸려가지고 어머 어떡해. 몇 살 때입니까? 내가 한 6살 때 6살 때 진짜 아이고. 거는 것도 신기하다. 그대로 차가 그냥 막 그러니까 내가 처음으로 난 교통사고야. 거의 한 우리 집이 약간 언덕이었는데요. 그 사람 치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한 30m를 그냥 이렇게 아이고. 쭉 내려가가지고 예. 거의 그 도랑에 이렇게 어머. 차가 이렇게 미군 사령관 차를 뭐앞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차 앞에. 어머 어떡해. 선생님 괜찮으시고요? 근데 희한한 건 전 찰과상관 입었어요. 보통 뭐 안전벨트 이런 게 있을 리가 선생님 없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별에서 오셨어요? 그 나는 그냥 정신에 아마 나갔겠지 뭐. 제 정신이 아니었겠죠.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정신이 들었을 때는 처음 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내가 태어나서 저지른 것 중에 제일 큰 그러게요. 야, 이거 범죄잖아요. 야 6살 때 미군 사령관의 차를 박살내는 사람 잘 없는데. 그냥 근데 아빠 차를 박살내도 근데 쫓겨나는. 내가 그 어린 6살 때 유치원 다닐 때 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쫓겨나.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살았다. 사실 이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근데 진짜 성격 급하신 분인데 이 영화들이. 근데 아버지 내가 기억나는 첫 장면이 뭐냐면 차를 보고 분명히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데 나는 멀쩡한 걸 확인했으니까 하나도 뭐 아무 뭐 그걸 가지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가 차서. 너무 기가 차도 있지만 나보고 이렇게 뭐 정확한 그 워딩은 생각나지만 뭐냐면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야, 앞으로 크게 되겠다. 야, 이 나이에 사고를 스케일이 다르다. 야 진짜 뭔가 옛날 사나이 느낌이다. 예. 재밌네요. 영화 장면의 대사 같네요. 그리고 선생님 정말 커졌어. 근거 없는 낙천성 뭐 이런 것도 이제 근거는 낙천성을 하니까 딱 그 장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병자일주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자식은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캐비넷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나무로 된 자개도 있었지만 이제 캐비넷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철제로 된 거. 철제로 된 거 쾅쾅 소리 나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거길 들어가서 안에서 다이얼을 돌려버린 어머 거예요. 어떡해.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 밖에서 그걸 돌려야 되는데 또 그 비밀번호를 누가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모양이 딱 맞으면 이렇게 철컥하고 위로 올리면 열리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 뭐 그걸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빠가 없었을 때고 엄마가 그냥 밖에서 뭐 쌍놈 새끼 뭐 거기 들어가지고 막 사고 쳤다고 막 욕을 1시간 내내 꺼내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못 열고 아빠 올 때까지 제가 3시간을 그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빠가 왔는데 당신도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빠루 같은 걸로 가져가지고 농을 부셔가지고 저를 꺼냈는데 저는 그 안에서 3시간 동안 얼마나 공포스럽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제 나가면 엄마 아빠한테 난 죽었다. 그 엄마는 저기서 이제 넌 꺼내면 보자 막 이런 욕을 하고 계시고 근데 아버지가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좀 나쁘지는 않거든요. 같은 상황을 네. 받아들이는데 되게 좀 극적이네요. 낙천적이에요. 아니 뭐 이왕 벌어진 거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웃더라고요. 그냥 거기 왜 들어갔냐고. 선생님 혹시 멋진 남자 김태랑이라는 만화 보셨어요? 김태랑 있죠. 네. 나 봤지. 저는 이거 보면서 병자일주 보면서 김태랑은 아니고 김태랑에 보면은 네. 야쿠자 보스가 있어요. 보스가 있죠. 예, 뭐가 웃으면서 네. 이 만화 보신 분은 알 텐데 그냥 병자일주 보면서 그 사람이 좀 떠올랐어요. 아 맞아요. 네. 유사해요. 예, 막 이 여기에 나오는 극단적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병자일주가 이게 극단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 기본파이긴 하나. 네, 좀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일화를 들으면 충분히 극단적인데요.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일명 뭐 입장에서 보면 그래. 완전 막 심해. 근데 병자라도 병화거든. 병화라서 명랑한데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도 굉장히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강원 선생님 아버님이 뭐 노역을 1시간 하면 보통 사람들은 뛰쳐나오든지 이거 뭐 벽돌 날로 그러는데 또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 외부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힘도 오히려 병화일주지만 좀 원래 병화는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노역이라고 생각 안 하고 벽돌 나르는 것도 재밌네. 네. 막 이것도 뭐 하다 보면 그렇게 요령이 생기고 재밌네.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되게 그건 좋은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일인데 노역은 네. 나도 이제 클만 컸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토요일 날 그 엄마랑 그 육무단에 갔을 때 그 장면을 내가 직접 봤다고. 여름에 란닝구 바로로 나이가 벽돌을 나르고 있는 거야. 저랑 이게 너무 비슷한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성수동에 그 연탄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무직으로 잠깐 취직을 했었는데 뭐 사장님하고 뭐가 안 좋아하셨는지 현장으로 이제 연탄 그거를 그 만들고 막 찍고 막 이런 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도시락을 저희 어머니가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도시락을 들고 누나들하고 갔는데 뭐 새카매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너 누구 쳐다봤냐 이놈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아빠라고 그러면서 막 웃고 되게 그 상황을 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낙천적이고 좀 이러시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아버지시네요.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울컥해서 살지를 해. 난 그때 컸으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뭐 벌 받고 있다 와. 와 되게 솔직하다.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한 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막 그러면서 야 괜찮다. 2년이면 그 새끼 간다. 어차피 임기가 2년이니까 사령관은. 정말 낙천적이시다. 저는 들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막 욱하고 그런 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건 되게 좋네요. 뭔가 말하거나 화낼 때 선생님 일화를 들어보면은 혹시 좀 평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기분 안 나쁘거든요. 같은 눈높이에서 화내주면. 지금도 같은 눈높이에서 말한 거잖아요. 아들한테. 그렇죠. 되게 멋있는 캐릭터네요. 병자. 싼마이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병자일주를 두고 숙제를 20점 맞으셨고요. 왜 20점이야? 2개 맞았잖아, 2개.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반 시작했으니까 반. 그리고 저희가 근데 자기 몸을 이렇게 사치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네. 병자들은 병자의 특징은 뭐냐면 남녀 모두 단정합니다. 성질은 개 같을 수 있어도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더러운 거를 못 견뎌요. 아. 씻는 거. 네. 그러니까 뭐 아주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속옷을 매일 갈아입는다. 그것도 정확하게 저희 아버님. 옷도 가급적이면 다리 입는다는. 강원 옷은 선생님, 낡았지만. 아버님께서는 강원 선생님을 보시면서 되게 답답하셨겠어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는 다 나쁘고 다 좋은 점은 한 개도 없고 딱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 안답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목욕하셨거든요. 잘 안 쓰시고 꾸미지도 않고 단정하지도 않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근데도 정작 아버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욕탕 가는 거 싫어하고 이발소 가는 거 싫어하고 방 어지르고 방 정리하는 거 싫어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정작 아버지는 저한테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구나. 좋은 아버지 상은 아닌데. 좋다 말았다 하네요. 이렇게 저희가 죽돌림의 20점짜리 숙제를 왜 가지고 20점이야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3점 줘. 23점 그러면 예. 1000점 만점에 100점 줄게. 감사합니다. 아, 예, 여러분 100점이고요. 100점이면 돼요 저는. 만점 1000점이라고. 100점이다. 네, 숙제를 들어봤고요. 대표 사연 소개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예고를 해드렸듯이 성성희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은 저희가 계속 대표 사연 예고를 계속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되게 저희가 친한 한때 느낌이야. 그럼 본명이 뭐 승이 아니냐, 경상도 발음이라서 성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참 힘들던 작년에 지산 선생님께 또 찾아가셔서 조언을 받으시고는 마음이 편안해지셔 가지고 저희 아버지 같아서 제가 마음 네, 편하게 뭔가 보은의 의미로 본인의 사주와 인생을 공유하고 함께 공부하고자 사연을 남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사연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요. 네, 소개를 한번 해봐 주시죠. 1989년 9월 13일 진시생 기사년 개유월 병자일 임진시 여자분입니다. 네. 첫째, 병자일주 특성. 병자는 정관을 밑에 깔고 있어서 그런지 덜 병화스러운 것 같아요. 강하고 시원시원하기보단 눈치도 많이 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단 주변에 잘 맞춥니다. 외모에 별로 돈 쓰지 않고 전신거울파 아닙니다. 송거울도요. 그래도 병화에 근자감은 있어요. 간편하게 꾸미고 다녀도 욕먹지 않을 외모라 믿는 거죠. 낙천성. 인터넷에 나오는 이중적인 부분도 대부분 해당이 돼요. 겉은 명랑하나 속은 조심성 많다. 기분이 좋으면 누구에게나 잘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무섭게 싸늘하다. 새로운 일 좋아해 용두삼이 되는 일 많지만 완벽주의적 성향도 있다. 제가 한 거는 비슷한데요. 근데 이분이 드라마틱한 것은 극신약이시거든요. 네. 계속 읽어봐 주시죠. 전 제가 그냥 잘했다는 거 강조하고 싶었어요. 둘째, 병자일주의 12운성과 인생 흐름. 라자명 듣다가 완전 내 얘기다 했던 부분은 12운성이에요. 병자일주는 12운성의 태인데요. 시즌2의 허니쌤께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나와서 NGO에서 80만 원 받고 간사로 일하는 모습을 묘사해 주셨는데 순간 헉 했습니다. 목기운이 대운에 들어온 8세 18세 대운에는 특목고 들어가면서 동네 유명세도 타보고 유학 갈 형편은 안 되어 서울 좋은 대학 졸업했어요. 대학원 다니다가 이 길은 아니다 싶어 방황하던 중 명상교육에 꽂혀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자퇴 후 빚내서 관련 공부하고 관련 직장에서 봉사활동 수준의 돈을 받으면서 2년 정도 일하다가 업고 대안학교에서 1년 안 되게 잠깐 일하다 나와 이젠 결혼 준비하며 대세잡 공무원 준비 중입니다. 진짜로 행복해지는 교육이란 이상을 쫓아갔지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월, 화, 수, 목, 금 하니 각오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더군요. 이상을 포기한 지금 제 사주대로 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배운 것들이 어디 가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먼저 스스로를 위한 안정된 삶을 만들고자 합니다. 요새는 신혼여행 전까지는 재충전이라 생각하며 살살 인터넷 강의 듣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는 도전에 올인. 세 번째, 병자일주의 성과 건강. 자수일지가 다산과 번식의 상징인 쥐여서 그런지 어디에 가도 남자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너무 고전적으로 사주 해석하는 분들은 결혼해도 애인 두는 사주다 이런 막말을 남기던데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강원 선생님 입장에서. 네. 허니쌤의 인문학적 해석에 길들여진 저는 그냥 콧방귀 끼고 넘겼습니다. 그래도 맞는 부분이 있다면 전 성에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 친구들에게 최신 성인 유머를 해설해주는 성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장래 희망 중 성교육 강사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수가 저한테 정관이어서 그런지 와일드한 상상력에 비해 연애나 섹스에 있어서 정상의 범주를 넘어가는 일은 힘들더라고요. 흔한 양다리 한번 걸치지 않고 소소한 연애들 후 자상하고 여자와의 능통한 남편을 만나 대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일주가 이름 따라 건강도 병자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병자일주인 아는 분이 사주 공부하는데 골골백세라고 치명적 질병보다는 잔병이 많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거 있는 이야기인가요? 일단 일지가 관성이니 일간을 극해서 신약해지기 쉬울지도요. 저는 극신강인 줄 아는 극신약이지만
체력은 진성극신약.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바로 장 트러블이 시작되고 만성 피로와 함께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 구경도 하고요. 하지만 진단서에 나올 만한 병은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원래 사연을 남겨주셨고 채택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로 또 내용을 좀 남겨주셨어요. 계속 소개해 주시죠. 아름다운 낯선 피디님과 내가 응급실로 실려갈 거야. 아니 저를 못 보셨나 봐요. 다이어트로 회춘하고 계시는 허니쌤, 네. 신뢰로운 지산쌤, 잘생긴 추가마님께서 야. 병자일주를 제가 다뤄주실 읽어드릴게요. 상상을 하니 매우 설렙니다. 조용히 해봐. 신혼여행 아이고. 끝무렵에 소식 확인하고 넘넘 마이크 뜻이 꺼버린다. 기뻤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어떤 진행도 알리지 않고 혼자 흡족히 들을 예정입니다. 야, 어차피 후후. 다시 읽어야 돼. 추가로 가족관계를 통해 고민해본 병자일주와 다른 일주에 대해 짧은 생각을 올려보아요. 여기까지 남겨주셨네요. 아니, 진행하시죠. 그 뒤에 계속 있고요. 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잘생겼다고 스스로 읽으실 추가마니. 예. 그 스스로 읽었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네요. 예. 아까 막 창규가 혼자서 막 계속 읽어서 그 이야기는 신혼여행 끝 무렵에 이 소식을 확인하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시고 갔다 와서 들으면서 다른 지인분들에게 안 알리고 혼자 흡족해하면서 들으실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그 이외에 가족관계나 뭐 짧게 조금 더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거 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소개를 너무 병자스러워요. 네, 저도 읽으면서 아 나도 이러면 진짜 좋겠다. 되게 유쾌하고 명쾌하고 그래요. 어머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기해년 경호월 기사일 개요시. 애증의 관계. 네. 1년에 6회 미만으로 봐야 애틋합니다. 서로 최선 다하나 가치관 차이로 교류 후 에너지 고갈. 아버지 들어갑니다. 네. 무술년 무오월 기사일 갑자시. 네. 적절한 믿음과 무관심으로 평화로운 관계. 깊은 대화 시 관점이 다르지만 서로 강요치 않음. 여동생 갑신년 을해월 무신일 무엇이. 기이할 정도로 사이 좋음. 서로 취향이 비슷하고 허물이 없으면서도 서로 존중함. 대신 동생은 현실적이고 나는 이상적인 부분이 대비됨. 남편 신유년 개사월 병신일 임진시. 아 병신일이시네요. 대화하다 보면 산소가 부족한 곳에 있다가 호흡기 낀 것 마냥 편안함. 비유가 다 좋네요.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 분 다 가족 중심적이고 보수적인 기토일간에 12운성이 제왕인 기사일주여서인지 체면이나 외모 평가에 대한 민감도, 생활 패턴, 일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 답답함도 컸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족으로서 책임감 있게 보호받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여동생은 무토일간이어서 그런지 현실적이고 큰 의미에선 보수적이지만 가족 중심적이진 않아서 훨씬 편안하고요. 통찰력과 호탕함, 게으름과 책임감이 공존해서 재밌습니다. 저도 무시는 저는 어디 가도 무시. 부끄럽네요. 남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아 위의 내용으로 줄일게요. 호호 신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갑오일주 시어머님의 호탕함에 기사일주 친정보다 더 편안함을 느끼는 저 정상인가요? 그건 벌써 완전 자랑질이잖아요. 그러게요.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좀 행복한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다. 네, 그러게요. 너무 힘들게 오, 우리가 그동안 힘든 얘기도 많이 다뤘는데요. 저도 간만에 재밌게 지금 읽었어요. 이렇게 이 내용보다도 이렇게 자신을 중심으로 가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아까 말한 병자가 갖고 있는 가족적 성향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만의 독자적인 존재로 놓지 않고 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실제로 병자일주에 딱 끼게 되면 그 가족의 뭐 갑자기 뭐 환상적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 친화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차이와 동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현명한 그 조정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제 그 같은 병자인 아버지와 병자인 이제 여자친구하고 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집은 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여자친구를 집에 이렇게 소개시키는 게 좀 약간 좀 그렇죠. 별로 이거 뭐 좀 저는 오히려 찝찝했는데 정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마치 아들을 제쳐놓고 두 분 다 막 너무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한 거죠. 네. 저 최대인이 그렇죠. 예, 어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이쁨을 받는다 네. 그럴까.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참 힘들 때인데 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어른들의 몇 분이 일본에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본에 여행 갔다 오면 아들한테는 네. 내가 부탁한 뭐 LP 한두 장 던져주고 마는데 저 여자친구한테는 여행용 트렁크 가방에 네. 선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 가방째로 예. 막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눈에 보는 게 있으면 그것부터 다 사서 이제 막 계속 넣는 거지 가방에. 야.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건 또 이거 뭔 시츄에이션인가? 이거 뭐지? 뭐지? 씨발 나한테 파 한 두 장 던져놓고 쌩까고 바카야로 꺼내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병자일주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패밀리 우선주의 이런 게 있죠. 근데 이번 참 운이 좋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버지부터 시어머니까지 전부 네. 오화나 사화 또 네. 남편은 같은 병화 네. 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용신인 저 화를 다 가지고 있어. 화의 기운. 동생까지.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일단 여동생과 남편은 신금일주니까 자신의 자수랑 너무 좋은 그 합의 관계고 네. 그리고 병화무토는 굉장히 서로가 요긴하게 필요로 하는 관계인데다가 남편은 같은 병화이기까지 하고 네. 일지는 합의되니 아, 좋으실 수밖에 참, 없네요. 네,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만약에 남편 자랑을 쓰셨으면 저희가 1시간 내에 다 못 읽어드릴 정도로 산소호흡기라 그러니까 네. 말 다 했죠. 그 부러움지는 건데. 네. 굉장히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글 쓰는 것도 너무 네. 잘 쓰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력에 상관없이 네, 상관. 병자일주는 그런 현명함 네. 이것이 이제 병자일주의 특징입니다. 네. 네, 지금 3가지 정도의 고민 혹은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이상적인 어떤 교육에 대해서 네. 계속 꿈을 꾸시다가 결국은 이제 공무원 준비를 네. 할 예정이라고. 네.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사주와 맞냐? 네. 옳은 선택인가에 궁금증이 있으시고 네. 그리고 어디 가서 남자 조심하라는 말을 그렇게 네. 많이 들으셨다고 이게 사실인가? 네. 뭐 콧방귀 끼긴 하셨지만 네. 살짝 궁금하신 거고 네. 세 번째가 이제 병자일주가 병자 네. 말 그대로 뭐 골골백년이라고 네. 하는데 뭐 그렇게 진단서를 끊을 만한 큰 네. 병명은 없는데 이것도 네. 뭐 맞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신랑분이 네. 병신일주신데 그러면 네. 병신일주는 병신인가요? 그러게요. 그 병신하고 병자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좀 그렇게 말장난? 네, 말장난. 말장난에. 저는 그런 설명을 좀 진짜 안 좋아하는데 네. 이게 그럼 임신일주는 늘 임신하나 임신. 보죠. 정사일주는 어떻게 해요? 정사일주. 정사일주 맨날 정사하고 무자일주는 자식 없는 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사일주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남자 조심하라는 얘기는 네. 관이 혼잡이 됐고 일지에 이제 자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조심은 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그거를 사주에서 자꾸 확대 해석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너 차 조심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 조심 안 해야 되는 사람이 뭐 도시에 어디 있나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 이게 이 상담가들의 전략 아닌 전략인데 1년에 한두 번씩 차 때문에 놀라는 일이 생겨요. 뭐 횡단보도 건너가다가도 갑자기 다 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운전하다 접촉사고가 났다든지 뭐 이러면 나 바로 앞에 또 사고가 난다든지 네. 뭐 이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뭐 보험사를 부른다든지 경찰을 부른다든지 그 상대방 명함을 교환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 점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 그러면 이제 그거 또 찾아가게 돼요. 어이 용하다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말려들지 마시고 남자 조심은 누구나 다 해야 되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 안 되겠죠. 남자분은 또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자수 지장 간의 임수 개수가 혼잡돼 있어서 네. 뭐 그런 속설들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근데 이 예전에 다른 일주 할 때도 그랬는데 네. 이제 양수와 음수가 지장 간에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병화랑 만났어요. 네. 뭐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여명이든 남명이든. 뭐 어떤
병자일주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되면은 네. 또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관성이지만 그렇죠. 또 남자의 병자일주는 또 다르고 네, 이런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1월주에 정관이 2개가 있으면 네. 특히 여자분이 네. 여자의 명에서 2개 있으면 와 현실 속의 남편과 마음 속의 남자가 또 한 명 더 있다. 하지만 그 진짜 마음 속의 남자일 뿐이고 그 현실 속의 남편과의 질서는 절대 깨뜨리지 않는다. 이런 옛날에 이제 그 옛날 책스러운 해석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 그런 경우는 좀 성스님한테는 별로 크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이분은 개수가 월간에 투간에서 네. 정관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또 일주에는 또 임수가 투간에서 편관이 있어요. 시주에. 시주에 시주에. 시간에는 이제 편관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보자면 일종의 관살 혼잡의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은 거는 없는 거랑 같거든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관성이 너무 이제 혼잡돼서 과다하게 병화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방인데 저는 막 그 오히려 임수가 자수에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이제 적천수에 나오는 얘기인데 임수가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개수가 투간하면 정말 그침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활동성으로 봐야지 무슨 남자 얘기 같은 소리를 하고 근데 활동성이 진짜 강하면 네. 뭐 아무도 많은 남자들하고 뭐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성스님 말대로 이런 것들이 좀 인문학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제 건강 부분은 좀 그냥 병자 자체가 사실은 약간의 골골 80년의 성격은 있는데 근데 이분은 그냥 약간 공골 80년 성격은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정세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장 증세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게 뭐냐면 너무 아무리 병화라지만 이렇게 강력한 수의 기운으로 둘러싸이게 되면 좀 무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책임감과 욕심이 있어서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이 남한테 이 가오 꺾이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병자의 기본적인 품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 조직에 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최소가 모범은 돼야지.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누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건 죽기보다 싫어해요. 거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관성이 특히 이제 과다하게 되면 그로 인한 어떤 건강의 누수, 만성 피로가 것이- 있다고. 이런 게 뭐냐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무의식 중에 계속 쓰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가장 일어날 라인이 28, 38, 48, 58 대운해일까지 목화로 흐르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는 봅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좀 상대적으로 다른 병자보다는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뭐 주기적인 대장 내시경이랄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네. 그래서 요만큼 할 일을 한 10만 쓰면 투입할 일을 갖다가 이걸 완벽하게 하기 아까 그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10을 쓰면 될 일을 15, 20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적절히. 적절하게 왜냐하면 사람의 원기 에너지라는 것은 무한정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당겨 쓴다 그러던데. 그렇죠. 그걸 땡겨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10을 쓰는데 10을 다 쓰면 쉬어야죠. 쉬고 충분히 충전시키고 좀 느긋함이 필요하다. 절대 무리하시지 마라. 무리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일종의 이제 이분도 이제 거의 극신약에 가깝습니다. 비견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도 사유 합의돼 가지고 거의 비견 같지가 않은 비견이 됐어요. 거의 빵점이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극신약이기 때문에 이게 또 파괴력은 굉장히 큰 분이거든요. 화면의 끝장을 봐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극신약이 되면은 그 원래 사주가 그대로 살아나는 게 극신약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신약은 제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자기가 극신강으로 알고 있는 신약이거든요. 한 20번째 말씀해 주시고 아. 계십니다. 네. 난 돌에 새기고 있어. 안 까먹잖아. 뭘 안 까먹으시면 지금. 그러니까 욕하셨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나 그냥 놀면서 해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리하는 굉장히 무리하게 되는. 그리고 뭔가가 이제 크게 닥쳐왔을 네. 때, 이게 뭐지? 네. 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간에 이 사유 반합을 한 단단한 정제와 강력한 정관이 지지를 이루고 있으니까 네. 저는 직업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정말 본인의 욕망뿐만 아니라 네.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명상교육 네. 혹은 대안학교 이런 쪽으로 네. 좀 교육 쪽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네. 월화수목 금금금 하다 보니 네. 지금 공무원으로 노선을 갈아타시려고 네.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신혼여행 다녀오셨다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이게 사주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신데. 저는 이제 이분이 네.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사주에 이제 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목이 이제 원래 생명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제 목이 부족하시잖아요. 네. 사주에. 그래서 네. 다행히도 이제 8세부터 음. 갑을 이런 목이 와서 어쨌든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그리고 대학도 네. 존대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는 어떤 시기에 인성운이 이제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뭐 특목고 이 정도 나이에 특목고 갔다면 그때 꽤 잘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꽤 잘하시는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에너지가 한정돼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28세 이후에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나눠 쓸 필요가 정말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너무 이제 막 몰입감을 가지고 막 하시는 건 좋은데 밤새서 야근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침이라든지 햇볕이 있는 시간에 좀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좀 푹 쉬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좀 하셔서 약간 근면성실한 태도의 느낌으로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작은 대안학교에서 공무원 쪽으로 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좀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돌보는 거는 나름 좀 의미도 있지만 좀 더 그림을 좀 크게 그리면 원래 햇볕은 그게 잘 어울리거든요. 좀 그러니까 넓게 비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작은 영역을 비추는 어떤 등불보다는 좀 더 넓은 영역을 비추는 이제 공공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하신다든지 교육 제도죠. 요즘에 저도 아이 대안학교 옛날에 한번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었는데 네. 국가 지원도 굉장히 미미하고 인가도 못 받고 있고 뭐 이런 거라서 학비가 오히려 비싸요. 대안학교가. 비싼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예, 그거는 이제 뭐 또 고급 대안학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기 교육의 뜻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병아일주답게 좀 더 범위를 좀 확장해서 예, 좀 넓은 범위에서 제도를 좀 개선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뭐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가셔서 그 뜻을 펼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선생님 강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얘기했는데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제 차대인 병자일주도 네.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오. 졸업식도 하기 전에. 예. 아이고. 그래서 그냥 주부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애들 있는데 크고 난 뒤에 또 그렇게 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될 만큼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저랑 달리 굉장히 안정적이고 돈 많은 집에 이제 시집 가서 잘 살았는데 더 결국은 40대 중반이 돼서 다시 과목을 바꿔가지고 전공을 바꿔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분야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실제 공적인 어떤 그런 공적인 업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맡아서. 선생님은 애인들 계속 팔로잉 하시나 보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게 뒷조사하고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자기들의 문제를 이제 나한테 물으러 오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제
차대인은 상담심리학 박사인데요. 자기 자식과 자기 문제는 저한테 물으러 와요. 네. 야, 네가 그거 전공이자 그랬더니 아니야 사주가 제일 정확해. 제 아내도 요즘 상담 심리학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저도 상담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한 8년 전인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막 그 굉장히 아프고 난 이후에 이제 막 힘든 일이 많이 계속 생겨가지고. 근데 이렇게 완전 서로 이제 서로 품앗이를 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뭐 팔로를 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다 와서 다 얘기하니까 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준불륜인데요. 아니, 실제로 저희 방송하면서 그분이 되게 자주 등장하셨거든요. 근데 첫사랑이라는 말씀을 오늘 처음 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계속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나쁜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또 부인이나 엄마를 사는 것도 병자를 주는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런데 또 결국은 좀 더 이제 그 의무에서 벗어나면 그냥 공적인 어떤 영역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도 가게 돼요. 그런 그 강력한 경향이 병자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그 지사 선생이 정확하게 지적을. 그건 남녀 모두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공공적인.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병자일주의 그 의사가 있어요. 네. 보통은 좀 싸가지 없는 의사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병화를 가진 의사들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자기 지역 사회라든지 자기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런 것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명예로움을 이렇게 그냥 단순히 돈만 입는 의사 이게 아니라 진짜 뭐 슈바이처까지는 안 되더라도 뭔가 그래도 사회적인 기여와 봉사를 하는 특히 병자일주의 의사들을 보면 굉장히 취약 가정의 아이들이라든가 뭐 자식들이 복량하지 않는 노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을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역할들을 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화의 느낌이 굳이 뭐 공익과 사익으로 나누면 확실히 좀 공익의 느낌이 나네요. 공익적인 요소가 본능인 것 같아요. 송송이님은 그 거의 극신약에 가까우신데 극신약이 극신약이죠. 네. 극신약이신데도 병자의 어떤 그 성향이랄까 이런 거는 또 가지고 계시고 그런 쪽으로. 아니 병자라는 것 자체가 심각이 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걸 또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해놓고 딱 넣었을 때 극신약이어서 병자일주 대표 사연으로 극신약을 하면 좀 이게 엉뚱하게 가지 않을까 상황 걱정이 됐었는데 아니셨네요. 오히려 이제 병자일주인데 좀 주변이 심각한 형태로 돼 있으면 그게 사주 보기가 더 헷갈리죠. 근데 이제 병자라는 그 자체가 일단 신약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신약한 사주가 대표일주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별빛님이라고 예, 대표사연 성성희님이랑 일주랑 시주는 같으세요. 근데 연주가 성성희님이 기사년이셨는데 별빛님은 월이 기사월이시고 연은 갑인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면 목이 갑인으로 연주에 들어와 있어서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사화가 월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르게 신약하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 쳐보니까 중화로 나오던데 이분도 사연을 조금 길쭉하게 써주셨는데 그러면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짧게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974년 6월 4일 오전 진시생 갑인년 기사월 병자일 임진시 여자분입니다. 게시판에 처음으로 병자일주 사연 신청해 주신 분과 3주가 같고 일과 시는 일치합니다. 단지 저는 기사월인데 그분은 기사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 글을 읽으면서 저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화일간이 밝고 화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스스로 다른 병화일간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격 자체는 조용하고 차분한 것에 비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많이 눈에 띄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주목받는 것을 썩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꾸미고 좋은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에는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겉모습이 제 마음에 들어야 마음이 안정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기 때문이고요. 여성스럽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호하는 성격입니다. 키는 크지만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돌아보면 어렸을 때부터 늘 공부를 잘했고 반장, 부반장을 연이어서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분자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자랑. 너무 선생님 자랑해. 표정. 아니 근데 저희 이게 쪽에 보이는 방송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연 보내신 분들이 거의 반장, 부반장 다 하시고 막 전교 회장, 부회장 다 하시고 좀 이상해요. 강원 선생님의 표정이 썩어 있습니다. 한글을 혼자 깨쳐서 늘 책을 읽었고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장승수입니다. 단지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직장 관계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집안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교복도 다려입고 오빠의 도시락도 챙겨주면서 그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습니다. 가능한가요? 아니 병자는 가능해. 아빠는 저희에게 거의 관심이 없으셨고 엄마는 오빠를 편애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20살 넘어 엄마한테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기 죽을까봐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이 남아선호주의 참. 지금은 엄마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범대학으로 진학해서 줄곧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단지 공부가 좋아서 그랬어요. 자라면서도 늘 책을 읽었고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고 혼자 늘 있었지만 한 번도 일탈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 조교 선생님이 저에게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면서 제가 조기 졸업을 하면 한 학기 장학금이 성적 우수 전액 장학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생각해보라고 권하셔서 겸사겸사 조기 졸업을 했습니다. 계속 자랑만 나오는 거 같은데. 왜 이런 사연을 가졌어요? 아니 사주가 같으시다길래. 그리고 임용고시를 보고 교직에서 20여년을 있었고요. 과목은 국어입니다. 와. 학교에서도 무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2008년에 석사학위를 올해 201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계속 읽어야 됩니까? 노벨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 살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바빴지만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박사과정 시작해서 6년 만에 학위 받고 바로 4월에 전문직 시험 보고 또 합격하고 또 바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직이 있었기에 굳이 뭐 박사학위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고 뭐 전문직 시험을 볼 때도 뭐 굳이 학위가 필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하게 공부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냥 껌이었어요. 아니 껌은 아니고 마음에 시작했었고 어떤 면에서는 교직이 저에게는 단조롭고 좁게 느껴지기도 해서 뭔가 몰두할 공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좁게 느껴지셨다고. 네. 하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학교 일과 육아와 살림과 공부를 아이 아빠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참고로 주말 부부입니다. 네.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역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했으니 마무리하자는 마음으로 논문 쓰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유시무종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아니, 이분은 이제 굉장히 신강하시잖아요. 굉장히는 아니더라도 이제 달 자체가 신약하진 않으시니까. 예. 네네. 저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해야 할 일을 마주했을 때 일의 처음과 끝이 바로바로 스캔되고 일 처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과가 좋게 나오고 공부를 한번 앉아서 시작하면 몇 시간 정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일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면 몇 시간씩 지나 있거네요. 부럽다. 딱 고개 들면 15분 지나 있어. 기시네요. 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밋밋하고 무난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순탄하게 살아왔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름 애쓰면서 고비고비 잘 넘겨왔다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전문직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만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당연히 있었고요. 겉은 무난하지만 속으로는 고독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이러한 혼자만의 시간을 나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가 빠지고 그런 시간들이 즐겁지 않아요. 아이 아빠와는 2001년에 결혼했는데 아이 아빠 직장 관계로 지금까지 떨어져 살고 있고 아이는 어렵게 가졌습니다. 2007년생이고요. 아이 아빠와는 결혼 이후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가정에 충실하려 애를 쓰고 아이를 무척 예뻐합니다. 강하지만 자신의 일에도 성실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려고 하는 마음 느낍니다. 남편 자랑까지.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 지선 선생님도 표정이 썩었어요. 물론 아이가 어렸을 때 옆에 있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고요. 아이는 그냥 존재 자체로 기특하고 예쁘기만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앞에 성성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을 때는 오랜만에 좋은 사연을 들으니까 좋네요 하셨는데 네. 이 지금 별빛님 사연을 들으시면서는 두 분이 계속 고통스러워하시고 아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진짜 이렇게 육아하면서 그러니까요. 슈퍼우먼이잖아요. 저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러니까요. 그러시면서 지금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하나하나 읽어봐 주시죠. 첫째, 확실히 40대 후부터 이전에 비해 삶이 편안해진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 제 사주가 중화되었다고 나오는데 용신이 궁금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목화 용신을, 어떤 곳에서는 수금 용신을 말씀하십니다. 네. 셋째, 50대 중반 이후로 20여 년 동안 들어오는 관이 저에게 어떤 작용을 할지 궁금합니다. 넷째,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어찌 보면 고독하게 저의 할 일만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질문 드리고 보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립니다. 저도 아이 아빠도 아이도 모두 사주에 재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재성 없는 것이 어떤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네. 그 흔한 재성이 네. 온 가족에게 없다니. 네. 그러게요. 어제는- 가족 모두가 재성이 없어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분이 가장 훌륭한 부분은 이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요.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했어요. 이게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네, 저희 네, 라자마를 네. 들으시면서 네. 멤버십을 가입하신다는 거는 네. 그리고 명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혼자 책도 읽고 온라인으로 강의도 듣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가면 넘을 수 없는 벽을 느낍니다. 네. 논문 쓸 때도 이렇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명리학 공부는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시간이 되면 본격적으로 배우고도 싶습니다. 네. 뭐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하신다고 네.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똑똑한 분이 네. 명량을 어렵다는 걸 보면은 저도 벽을 느껴요. 네. 이게 원래 어려운 거였어 이게. 할 말이 없다. 근데 되게 뭐니 해도 이 별빛님은 네. 되게 바르고 뭐랄까요 삐뚤어진 면이 전혀 없어 보이는 네, 네. 네, 되게 정돈된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네. 아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찌 보면은 앞서의 성승희님이 화의 기운이 보충되면 이렇게 돼요. 아, 어떤 의미에서는 성승님의 미래 같은 지금 또 병신일주 남편분을 또 만나셨으니까 그렇죠. 네. 화를 만나고 대운도 주변이 좀 다 보시고. 네. 주변이 또 다 화의 기운으로 네. 가득 본인은 좀 약하지만 네. 근데 이제 별빛님은 본인이 이제 월지를 이제 그 네, 사활을. 사화로 등령했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전형적인 이 일지정관의 중화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교과서가 다음 책에 꼭 실어도 되는지 지금 방송으로 허락을 좀 받고 싶어요. 연락 주시고요. 연락 안 주셔도 되고 그냥 침묵은 긍정으로 알고 웃기만 함. 웃기만 함. 네. 웃기만 하고 답도 내가 다 해. 네. 정말 가장 전형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 여기에 대한 네네. 제 소감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 네.
용신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떤 네. 것에서는 목화를 용신으로 잡고 네. 이제 신약하다고 본 경우겠죠. 네. 저는 절대 신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 신강하냐? 신강하지도 않아요. 중화가 그 어떤 것은 수금 용신을 말합니다. 이거는 신강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정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용신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 별 저도 의미가 없다고 이런 다만 이제 금까지 하나가 끼어 있었으면 네. 금까지 끼어 있었으면 사실은 이분은 진짜 정말 용신이 의미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네. 근데 또 어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월진 사화 안에 또 경금을 네. 또 품고 있어서 또 굳이 그렇게 또 뭐 금의 기운이 너무 뭐 무력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저한테 굳이 이명식의 그 용신을 뽑으라고 한다면 네. 굳이 행운 용신을 뽑으라 한다면 저도 이렇게 금으로 잡고 싶어요. 네. 토금 용신으로 잡고 싶은데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큰 용신의 구실을 하거나 귀신이 큰 귀신의 구실을 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네. 오히려 각 그 대운이나 세운에 오는 그 십신의 성격 있잖아요. 네. 편인대운이냐 정인대운이냐 네. 네. 뭐 상간대운이냐 평간대운이냐 이 그 십신의 성격에 맞는 기운을 네. 자연스럽게 쓰고 가면은 네. 그 괜찮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왜 40대에 와서부터는 이즈넴에서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셨냐라고 보면 네. 그냥 10대, 20대, 30대에 자기 그 대운의 성격에 맞는 걸 고스란히 쓰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있으면 길 밖으로 안 삐져나가고 삶이 그 대운의 그 길을 따라 쭉 그 기운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철자 그들은 이제 순리에 따라 산 꼴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40대 가서 이제 을축대운이 되니까 이 을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인이죠. 굉장한 안정적 지속성을 가진 힘이고 또 그 을목은 그 마치 이렇게 그 기구신의 어떤 만약에 굳이 행운용신으로 따지면 기구신에 해당되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 을목은 병화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성을 아주 정확하게 슬기시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원국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등락개갑에 이른 꼴이 됩니다. 그러니 뭐 사실은 큰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도 그 을목이 밑에 축토를 지지로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축토가 갖고 있는 이 이제 들어있는 개수들로부터도 아주 딱 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굉장히 그 안정적인 기운이라고 봐야 돼. 만약 이런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지 않은 직장을 갖고 있거나 만약에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이러면 좀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식신을 흔드니까요, 어쨌거나 식상의 기운을 마구 흔들어대기 때문에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직장 속에서의 그냥 안정성이 구축되는 어떤 그런 힘이라고 봐야 되고 또 그것은 이제 축토 상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자신의 어떤 재능 혹은 이렇게 이 상관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자기의 충분한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터전까지 이제 확보한 꼴이 된 셈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50 후반부터 70 중반까지 들어오는 관대운이 어떤 작용을 할지 궁금하다고 또 남겨주셨거든요. 이분에게 관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 한신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명예를 아주 우아하게 유지하는 어떤 그런 한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관이 자연스럽게 이분의 이제 이 편인 간목이 이렇게 통근하고 투간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편인의 기운, 인성의 기운이 약했더라면 이 관이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건강상으로. 근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 편인이 강한 편인의 기운이 이 수의 기운을 또 을목도 아니고 간목이거든요. 네. 충분히 설기시키고 네. 그걸 다시 또 병화로 네. 흐르게 만들 그 네. 일간으로 수생목 목생화해서 네. 흐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오히려 더 정말 그 성숙한 통찰력을 가진 관인생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은근히 살짝 기대하시면서 여쭤본 건 물어보신 게 아닌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늘 뭐 본인이 지내온 걸 말씀하시면서 고독이란 단어를 쓰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안정적으로 혹은 네. 뭐 못하지 않게 지내셨다고 네. 하지 않으시고 네. 고독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건 네. 재성이 좀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금을 용신으로 잡았냐면 네. 이분의 내용상 신강하기 때문이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음양과 오행은 사실은 그 신약에 가까운 중화인데 이 사람의 12운성을 보면 장생, 근록, 관대, 일직, 정관의 틀을 제외하면 12운성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12운성이 4개 중에 3개가 이렇게 되면 중화라도 저는 신강으로 해석하는 입장. 각주의 힘이 네, 세다. 힘이 세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잘 쓰는 비유입니다만 5000cc 예를 들어서 뭐 벤츠가 2500cc, 2000cc 소나타보다 빨리 달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드라이버의 능력에 따라서 네. 2000cc 소나타고 고속도로에서 5000cc 벤츠랑 네. 더 더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운전의 능력에 의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차체는 중형차라도 그 드라이버의 힘이 굉장히 뛰어나고 강한 겁니다. 차는 좀 무리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신강의 그 읍부성으로부터 신강으로 이제 보고 싶은 것인데 네.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그 재성이 없다는 것도 그 둘 중에 이유라고 한 게 자기의 쓰는 에너지는 강하고 자기한테 설정한 과제들 강하고 재성이 없다는 얘기는 친구 혹은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되게 무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페이스북 이런 것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해? 그런 거를 하려고 시간을 왜 보내? 그 시간 책을 읽지. 뭐 그 시간에 차라리 논문이라도 하나 더 그 생각하지. 만나서 수다 떨고 막 하는 것을 아까워하실 분일 혼자만의 가능성이. 시간이 훨씬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에너지를 딱 본인 방식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가장 중요한 특수 관계인인 남편부터도 이렇게 어차피 딱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부부시고. 좋은 그러니까 거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만약에 이걸 또 막 일일이 챙겨줘야 되면 챙겨줘야 되는 관계라면 처음엔 예뻐서 챙겨주다가도 아씨 그런 건 저가 좀 알아서 좀 챙겨 먹으면 안 되나? 내가 들어올 때까지 밥 안 먹고 왜 기다리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챙겨주고 싶죠. 네, 좋은 거죠. 굉장히 참 하물며 이분은 남편의 직업까지도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그 어디 흠잡을 데가 없네요. 굉장히 절묘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마지막으로 뭐 고민이라면 가족 모두가 재성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신해년 정유월 갑인일 정묘시고 아드님이 정해년 을사월 갑자일 개유시. 근데 뭐 금 기운은 어느 정도 있으시나 그러니까 이 분들도 본인한테 재성이 약하신데 세 가족 모두가 이렇게 재성이 선생님 세 가족 엄청 모두가 많은데. 다 중화예요. 다 중화인데 남편도 비슷합니다. 중화인데 이 12운성의 기운이 강해서 이 남편은 전형적인 신왕 관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관으로 어차피 관을 쓰면서 이제 살게 되므로 그 관으로 이제 이런 걸 보고 승관발제라고 그러죠. 네. 관을 관직을 갖추면 돈이 네.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살 것이므로 그렇게 뭐 또 이렇게 그 금운이 75세 때까지 이어지고 그 재성이 90대까지 이어지니까 그는 이제 연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중말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금 좋아. 연금 만약에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재성이 없는데 네. 재성이 사실 있어야 재성을 뭐 기본적으로 자기가 돈이 있어야 자기 명예도 자존심도 지킬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막 7세 대운 17세 대운에 재성 다 몰려 있고 인생의 후반부에 재성이 없게 되면 좀 초라해진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남편분도 보니까 뭐 4, 5, 6, 7, 8, 50년에 전부 다 재관으로 흐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걱정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흐름이 비슷하시네요. 별빛님도 이제 후반에 그렇죠. 관이랑 그래서 재로 전혀 흐르시니까. 문제가 없을 네. 것 같다. 다만 뭐 이런 분들이 불필요하게 뭐 이제 뭐 중간에 퇴직연금이나 이런 걸 뭐 미리 뺏어 가지고 틀리는 일만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드님은 좀 약간 그 성향이 다릅니다. 이 아드님 이제 갑자일주. 네, 갑자일주. 갑자일주고 인성이 이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근데 또 이분도 보면은 그 뭐 이분이라고 하시지만 그렇죠. 11살. 11살짜리 우리 요놈의 자식. 요놈의 자식도 보면은 전부 중년에서 후년에까지 재간으로 60년이 흐릅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사주까지도 가족이 힘도 다 비슷하고 흐름도 비슷한 굉장히 독특한 정말 우리 옛날에 제가 젊을 때 했단 말이야 참 뗀뗀한 가족이다. 든든하네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이 남편분과 아드님이 약하지 않은 간목 일간이시거든요. 그리고 별빛님은 병화이고 이런 궁합은 또 어떤 특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너무 뜨뜻하고 사랑스럽죠. 나 때문에 쟤들이 크는 거니까. 내가 있으면 니들이 있는 거니까. 그 막 존재감이. 그렇죠. 아주 막 볼 때마다 자신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그런 관계군요. 게다가 이 재밌는 것은요. 남편분은 인목이고 또 자녀분은 자신과 같은 자수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일지동이니까. 흠을 잡을래야 잡을 데가 없고. 개인적으로 살짝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뭐 재성이 없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재성보다 연금이 더 좋잖아. 네. 재성보다 강한 연금. 뭐 축하드리고요 미리. 이렇게 병자일주 대표 사연과 또 대표 사연 일주와 비슷한 별빛님 사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병자일주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이야기 나눌 일주를 미리 소개를 좀 드릴게요. 드디어 개수일간 이야기가 개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네네네. 처음으로 개수일간이 등장하는데요. 개수일간 중에서도 개해. 내가 개수일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무게합하니까 내가 제일 별로인 게 개거든. 사실 사신 방송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잡담 나누다가 뭐 개해가 되게 제일 머리가 좋다고? 신해 개해 그분은 선생님 이렇게 우리 밖에서 담배 피다가 잡담할 때 그럼 김이 아니야? 아니 신해 개해가 맞을 거예요. 개인가 해들은 막 정이 안 간다 그랬어. 뭐 너무 똑똑해서 그런가. 기통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요. 말씀 안 개 하세요. 뭐였는데? 무신 아닐까요? 김무성하고 저기 그 왜 새누리당 그 저기 당 대표했던 이정현이 다 개해주고. 특히 이정현 선생님 말이 맞네요. 정이 안 가네요. 온통 물바다예요.
참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일단 유명인 나왔다 벌써. 김무성, 이정현 나왔다 벌써. 개일주 대표 사연은 그 강프로님을 넘어서는 수기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바비슬로우님 사연이고요. 이분이 개해가 2개고 임자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나머지 거의 한 수전왕이네 수전왕. 네, 나머지 한 주는 또 목으로 돼 있는데 저 때 한번 얼핏 보여드리면서 이분이 대표 사연을 해도 될까요? 했더니 해라고 해주셔서 네. 네, 바비슬로우님 사연이 개일주 대표 사연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요. 네, 제목이나 발표해 주시죠. 제목은 네. 뭐라고 적어놨지? 본인 글씨를 본인이 못 읽고 있어. 네. 강원과 지산마저 사랑했다. 원래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 설명이 극단적인 두 기운이 합치니까 네. 이게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좀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말씀이랑 사연을 보니까 네. 가족으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는 좋은 가족이다를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것보다 강원과 지산마저 사랑했다라면 이거는 더없이 그 사람들을 품을 만한 가족이다. 그래서 강원과 지산마저 사랑했다. 네. 그런 좋은 가족이다. 좋은 네. 카피인데요. 그는 좋은 가족이 어떠세요? 다 첫 번째로 갑니까? 예. 그는 좋은 가족. 그, 근데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2부에서 또 제목 정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네. 그럼 그는 좋은 가족이다. 네. 근데 2부 사연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여태까지 하여튼간 뭐 일주 사연할 때 좀 심각했잖아요. 네. 저 대부분. 근데 이제 두 병자일주들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낙관적이고 명랑하고 가끔 이럴 때도 있어야지. 예, 심지어는 자기 자랑이 나와요.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강프로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네. 제가 그걸 미리 알고 네. 예, 좀 즐거운 사연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너는 나쁜 가족이다. 네, 뭐 추가 사연에도 그렇게 힘들고 크게 아픈 그런 사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는 좋은 가족. 되게 멋있는데 이 뭔가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 제목 쪽으로는 참 괜찮은데 요즘에 숙제가 좀 그러니까 명작이 어렵다잖아. 기사는 못 쓰고 기사는 못 쓰고 하루는 잘 나와. 그걸로 먹고 살아. 그 최악의 기자인가 알죠? 쓰레기. 쓰레기 기자. 표정까지. 네, 여기까지 병자일주 첫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추가 사연과 또 새로운 코너 하나가 생겼죠. 명당 사회 위에 가장 중요한 해당 일주 남심 여심 영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